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얘기하고 갑시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했던 게 이렇게 보존 듣기를 한다. 건물 새로 짓고 보존 듣기 한다. 이랬을 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보존 듣기는 신청하고 접수하고 심사해서 요건 갖추면 수리, 못 갖추면 각하. 그리고 수리했으면 이제 실행하고 식별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정보 작성 통지되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근데 보존 듣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매하고 이전 듣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듣기도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각각 단계별로 하나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는 걸 봤는데 누가 이 등기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본 거예요. 이랬을 때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든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없이. 근데 법인에는 좀 특수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있어. 국가나 지자체 법인이니까 되는데 이때 지자체는 시군구만 되고 읍면동은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예로서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 명의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민법상 조합이 있어요. 민법상 조합이 어려우면은 그냥 이거 계모임이다. 뭐 동학관계다. 이런 말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 계모임에서 이런 건물 하나를 살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사서 이전 등기를 할 텐데 그때 민법상 조합인 계모임 명의로 등기는 할 수가 없고 이걸 조합재산, 합의재산이라 그래요. 합의재산 등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 이때 합의자의 지분은 기록이 안 돼요. 이거랑 꼭 비교해야 되는 게 공유일 때는 지분이 기록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음 학교에 대해서 봤는데 학교는 그냥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권 등기가 있어요. 근데 신청은 다시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이 있고 다음에 누가 할 거냐와 관련돼 갖고 당사 신청, 촉탁이 있다. 이렇게 당사 신청이 다시 5개로 공동, 단독, 상속인, 대위, 대리인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안 봤던 게 대리인, 대위하고 방문, 전자 이것 따로 설명 안 했고 나머지 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왜 당사자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 했고요. 그 다음에 촉탁에 대해서 봤어요. 촉탁 등기라는 말은 관공서가 신청한 등기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탁은 실질이 신청이라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신청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촉탁하는 등기의 유형들을 봐보니까 촉탁을 거래의 당사자로서 촉탁할 때가 있고 공권력의 주체로서 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갑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샀어요. 그럼 서울시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해 주세요. 라고 촉탁할 수 있고 만약 서울시가 이것을 팔았어. 그럼 그때 서울시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지. 등기 의무자로서 촉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처럼 계약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압류가 나오죠. 4천만 원 받고 있을 때 갑 채무자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싶어. 그럼 법원에다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가압류 재판 해가지고 등기소칙에다 가압류 등기 해달라라고 촉탁을 한다. 이때 이 가압류 등기 촉탁 요게 공권력으로서 공권력 촉탁을 하게 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원. 우리 지적법 할 때는 소관청이 촉탁한다 그랬지만 등기법에서는 주로 법원이 촉탁하는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건물 등기부에다가 가압류 등기가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촉탁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자, 됐고 이제 직권 등기로 갔습니다. 소유권 직권 등기인데 여러분 직권 등기라는 말은 신청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자기가 권한으로 해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많은 규정들을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라 그랬죠. 그렇게 사는 것인데 자, 먼저 직권 보존 등기. 원래 보존 등기는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것을 직권을 할 때가 있는데 방금 그 구조를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봐가지고 자,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 건물이 미등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등기관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여기다가 촉탁돼 들어온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거고
가압 등기는 촉탁해서 들어온 걸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때 이 세 가지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법원이 촉탁하는 대표적인 등기 이 구조, 법원이 촉탁하는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촉탁 등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1교시 끝났어요? 1교시야. 다음에 2교시 갔던 게 이게 직권으로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걸 했었는데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표제부 쪽이 바뀌는데 이거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소가 바뀌거든. 주소가 바뀌니까 그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을 때 표제부에 써지는 소재와 갑굴구 쪽에 써지는 권리자의 주소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신청으로 우리가 넘어갔어요. 공동신청이라는 말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거든.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됐을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을 받는 자예요.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가 됐을 때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했고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럴 때 매수인 갑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 갑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근데 만약에 저게 무효가 돼서 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바뀌는 거야. 매도인 갑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갑이 소유권자로서 여기다가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가지고 전세권을 넘겨준다라고 전세권 이전할 때 그때 양수인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갖고 있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라고 할 때 저당권자는 정의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 갑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돈을 갖고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말소할 때는 이제 말소됐을 때 제한이 없어지는 설정자의 갑이 권리자가 되는 거고 권리가 없어지는 정이 의무자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누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됩니까를 그때 등기상에서 권리를 취득했느냐 잃었느냐 유리하게 됐냐 불리하게 됐냐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으로 갔는데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말을 했었죠. 자,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자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행사할 수 있는 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행사합니다. 근데 의무자가 협조 안 했어? 그럼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합니다. 다음에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행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권리자가 협조 안 한다. 그럼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꼭 등기 청구권에서 승소한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 나오고 등기 인수청구권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 나온다.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성질상 단독 신청을 봤어요. 보존 등기 대표적인 단독이고 상속 등기 대표적인 단독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말을 한 명이 신청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쪽만. 그러니까 상속 등기 같이 아무리 상속인이 15명이다 라고 해도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단독 신청 받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이게 부동산의 표시 변경을 봤어요. 표제부 쪽에 써 있는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었어. 지목이 자 대로 바뀌었다. 이거 하나 지목 바뀌었을 뿐인데도 싹 다 다시 쓰고 조건액을 다 지워요. 그럼 이 등기를 할 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 1개월 내로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한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적법 배울 때는요 소관청이 촉탁한다 그랬거든 이거. 그래서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해가지고 지적법에 따라 촉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질문 들어오니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알아야 될 것은 2개. 이렇게. 근데 우리는 등기법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 배울 때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개명됐어요. 개명됐을 때 하는 게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다. 그런데 이 용어를 하나 좀 정리해 볼 게 있는 게 등기 명의인,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렇게 등기 명의인을 그대로 해서 가니까 등기상에 명의 있는 사람
보통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등기명을 표시할 때 쓰는 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 가지야. 근데 이것들 중에 뭐가 하나 바뀌었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주로 사유가 뭐 개명한다거나 이사 간다거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나오는 그 용어의 과정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지. 성질상 단독시행 세 가지 봤어요. 보존 등기, 상수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은 있는데 걔가 협조하지 않았을 때 그때 판결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봤던 거예요. 승수한 권리자의 단독 신청, 승수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렇게 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지 패소한 사람은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봤던 것이 이제 상속 인해한 신청.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해 버렸어. 그럼 갑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받고 그때 등기를 을한테 해주는데 이때 병명의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을한테 넘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때 등기를 병이 신청을 하는데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을. 바로 넘어가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매도인이 사망한 거지만 이제 매수인이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역시 승계되고 그때 이 등기할 때도 직접 정한테 넘어가는 것이지 상속이 먼저 을한테 한 다음에 넘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상속 인해한 신청 봤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것이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관이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청서가 들어와요. 신청 정보. 그 나머지가 다 들어오는 거 나머지. 이 나머지를 다 합쳐가지고 이걸 첨부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대조해가지고 일치하면 등기해주고 안 하면 각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치하는 여부를 그래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렇게 말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청 정보를 받지. 신청 정보는 기본 작성하는 방법은 건당 하나씩 쓰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무슨 내용 쓰겠냐? 필요사항. 꼭 안 써지면 반드시 써야 될 사항으로서 안 써지면 각하.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써지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그럼 필요사항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할 일이 있어야 되고 등기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인 신청인 표시가 나와야 되고 여기 세금 내는 거 안 써놨는데 거기 세금 내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bil 정보 이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청인 누구다. 그리고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표시하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표시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등기bil 정보 여기 있는 거 등기별 등기bil 정보 요게 있는데 자, 등기bil 정보라는 것을 아무 때나 항상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공하는 경우에는요 제한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수한 등기부자 단독 신청할 때가 있는데 자, 공동 신청할 때 A와 B가 매매를 했다. 그때 A가 갖고 있는 이 등기bil 정보를 B한테 제공하는 거지. 이렇게 의무자가 항상 제공하는 것이지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B가 갖고 있다가 자, 이것을 만약에 팔았다 또는 전세권 설정했다. 이렇게 할 때도 각각 제공한다. 자, 등기bil 정보는 어떤 경우에 누가 제공한다고요?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승수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렇게. 그래서 이때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에 승수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 의무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지. 찢어버릴 테니까. 그러나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필승의 공. 자, 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필 정보. 승의는 승수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 공은 공동 신청. 이렇게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 승의 반대 승권 제공 안 하고 공동의 반대 단독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이제 자, 이게 신청까지 본 거거든. 그럼 그 이후에 나온 과정에서 접수액에서는 크게 말한 거 없어요.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심사는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그래서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시키는데 현재 우리 법에서는 11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등기를 못하겠다 거절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각하사유가 있고 요건을 갖춰왔어. 그럼 수리 실행하는 거죠. 이때 실행할 때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접수번호가 뭐였냐 하고 했을 때 그때 접수될 때 그 번호다 이렇게 말했지. 참 여기서 아까 말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 번호가 3개가 나왔어. 자, 표제부에 써진 번호는 무슨 번호고요? 표시번호. 그리고 갑과 을구에 써진 번호는 무슨 번호고요? 순위번호. 여기.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과 을구의 순위번호,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배운 거야. 이 접수란에 써진 번호가 무슨 번호고요? 접수번호. 그래서 우리가 배운 번호는 표시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 이 3가지를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되는 순서는 방금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한다라고 했고, 그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은 자,
누가 한 등기다라고 나타내야 되거든.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 기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그 식별보가 이제 기록될 때 등기는 마친다 그러거든요. 이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등기 효력 발생할 시점이 언제다? 마친 경우 접수한 때. 그래서 마친 경우 접수한 때 등기 효력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배우신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재밌는 등기법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없지요? 네. 그럼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